네, 반갑습니다. 12월 22일입니다. 자, 일요일, 오늘도 종목 진단 갑니다. 자, 정말 고배당이냐? 어제 말씀드렸죠? 네, 정말 고배당?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자, 보통은 이제 3월, 네, 배당주들을 좀 이야기할 건데요. 고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금융주 섹터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쪽 좀 알아보고요. 진짜로, 네, 배당을 많이 주냐? 요 부분들도 같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제목이 따져봐야 할 주식들입니다. 진짜 고배당 주는 건 맞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고배당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진짜 주는 건 맞아?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고 진짜 준다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매물을 해야 되는지 또 알아봐야 되겠죠? 자, 차트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볼 종목은요, 대신증권. 네, 대신증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은 뭐 잘 아시죠? 한 1200원 정도 배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16,380원 되어 있고요. 배당락은, 중간 배당이 한번 있었네요. 그죠? 네.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대신증권. 네. 배당 수익률은 지금 7.3% 정도로 잡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진짜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대신증권은 배당금 많이 주는 걸로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은 잘 공략하면 괜찮을 수도 있죠. 자, 실적적인 측면은 점점점 줄었어요. 줄었다가 이제 다시 늘어나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21년도에 네, 이 수익률이 가장 높았군요. 그래서 아마 이때도 배당금 약간 많이 주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배당금이 1,400원. 네, 그랬죠. 야, 짜다. 근데 대신증권이 저도 옛날에 있었지만 좀 짜죠. 네, 짠데 그래도 배당금이 그래도 1,200원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요. 올해도 1,200원, 그 다음에 1,225원, 뭐 1,250원 이렇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어쨌든 1,200원 배당을 준다고 해요. 네, 2024년도에 1,200원 배당을 준다. 얘가 이제 결산일이 근데 언제냐인데 결산일이 아마 3월달이겠죠? 뭐 증권주들은 금융주 속하니까 3월달. 여기죠. 네, 중간 배당이 아니라 3월달이군요. 네, 여기 3월달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원래 결산하던 기업이었는데 이제 3월달 결산 넘어간 거죠. 그래서 요때 기준일이 3월 25일이었으니까 3월 한 중후반 정도가 아마 기준이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 배당금은 이제 요때 받으시면 되는데 요때에서 이제 4월달에 나오겠죠. 네, 근데 가격대가 예전에는 이제 그 고배당주로, 물론 지금도 고배당주에 들어갈 것 같아 보여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1,200원이었죠. 1,200원. 그리고 지난번에는 14,500원 정도. 네, 그래서 배당금이 8%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1,200원인데 주가가 최근에 좀 떨어져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16,380원. 7% 넘어요. 이 정도면은 고배당주 맞죠? 한 방에 때려주고요. 고배당주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특이한 게 배당락 이후에 주가 회복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금융주 섹터들이 주가 떨어진 다음에 배당 이 회복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별표를 좀 쳐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1월 달에 주가가 가장 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12월 말로 접어드니까 12월 말 1월 달에 주가 좀 더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매수 포인트 가져가시면 되겠죠. 지금보다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배당금은 높아진다. 그러면은 지금은 7%, 지금 가격에 사도 7% 배당을 받지만 더 내려가면 8% 배당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대신증권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연말에는 증권주 팔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홀딩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요.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축소가 돼가지고 안 좋은 상황도 맞습니다만 해외 쪽 투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 유지는 되고 있기 때문에 제시한 대로 1,200원대 배당은 계속 줄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전에 보셨나요? 이게 분기 쪽에서는 지금 없고 기말 배당으로 한 번에 몰아주기 때문에 요거는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요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그냥 요 배당 그대로 다 받아먹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준일이 요쪽에 있고요. 그 전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1월 초순 정도까지가 아마 매매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상황 보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네, 가격이 16,000원 아래쪽이면 더 좋고요. 지금 가격도 상관없습니다. 배당을 노리고 매수해 볼 만한 주식이다.
배당이다. 네, 지금 가격으로 7%대 배당이다. 여기 고배당주 맞습니다. 네, 고배당 주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대응하실 분들은 요거 괜찮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금융지주 볼게요. 얘도 배당 많이 준다고 소문이 아주 자자한 주식 중에 하나죠. 자, 배당금 얼마나 주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15,600원 예상하고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13,000원 정도였는데 이거 주가가 좀 이제 많이 올랐었죠. 그때 기준일 시점에서는 네, 요것도 네, 이 3월 기준인 그런 기업인데 이건 2월이네요. 2월이죠. 배당락이 여기 있었으니까 2월 27일이네요. 2월 27일, 요 정도. 그냥 얘는 이제 기준일이 2월 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쭉 가면은 15,000원 정도. 지금하고 가격 비쌉니다. 그럼 작년하고 비싼 배당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한번 봅시다. 자, 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 보시면 되고요. 배당률이 6% 정도. 괜찮네요. 6%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볼게요. 실적적인 측면은 뭐 은행주들 뭐 잘 아시겠지만 실적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은 뭐 망할 염려도 없고 배당을 떼어먹을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괜찮고요. 배당금도 조금 늘어나네요. 1,200원. 올해는 1,200원 준다. 근데 이거 잘 보세요. 분기 배당 주는지 잘 봐야 되는데 이미 많이 나눠줬어요. 이미 많이 나눠줘서 지금 네. 300원, 38에 24, 540원 나눠준 거죠. 그럼 1200원이면은 한 600원 정도, 600 얼마 정도 준다는 얘기죠. 600원, 한 600, 계산합시다. 네. 18이 3개죠. 네. 곱하기 3은 540원. 그러면은 아까 1200원 배당 준다고 했으니까 1200원 나누기 540원은 660원. 네. 비싸네요. 네, 20원 더 주는 건데 비쌉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준다. 네, 660원 배당. 그러니까 기말에 이번에 사시면 660원 배당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차트로 넘어가 볼게요. 네, 차트로 넘어가면 얘네들이 지금 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은 요 배당하고 여기 그 1월 1분기 배당하고 같이 더블 배당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시점을 같이 노리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아까 660원에다가 180원을 더 해야 되겠죠.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 정도 더 한다 그러면 840원 배당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40원 배당을 받게 되는데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1년 내내 우리가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880원을 배당금을 치면 15,600원 좀 나오겠죠? 네, 5.6%. 이 정도면 고배당 맞습니다. 그리고 은행주들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은행주 중에서 우리금융지주가 제일 조금 악명이 높아요. 왜냐면 금융사고가 너무 많아. 횡령 막 이런 거 너무 많아. 그래서 그때마다 출렁출렁 하긴 하는데 뭐 그런 거 다 감안하고서라도 괜찮은 모습이긴 했죠. 자,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 좀 부담스럽다 볼 수 있겠고요. 주가가 이렇게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1월달이 주가가 가장 싸기 때문에 지금 12월 말부터 이제 앞으로 2주죠. 이제 이번에 시작되는 주간하고 그 다음에 1월 첫째 주, 둘째 주 정도까지 우리가 매매 포인트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 2, 3주 정도를 타이밍 보면서 가시면 되겠고요. 지금 가격보다 아래쪽이라면 공략해볼 만하고요. 네, 아니라면은 대응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은행주들이 조금 수익률이 좀 저하될 수 있는 요소가 좀 있긴 있거든요. 물론 얘네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돈을 못 벌지 않을 겁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이제 정체기로 좀 들어갈 수 있다라면 아마 14,000원대 공략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800원대였기 때문에 14,000원 정도면은 아주 좋을 것 같거든요. 14,200원 정도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6.2% 정도 배당률. 괜찮죠?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기업은행이 훨씬 낫겠죠? 그래서 물론 이것도 나머지 거 다 합치면 배당률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조금 고민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는 해보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지주는 일단 가격대는 지금보다 더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은행 한번 봅시다. 기업은행은 저도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노리고 있는데 가격이 잘 안 떨어져가지고 저는 14,000원 아래쪽 공략 포인트 좀 잡으려고 하는데 추세에 따라서는 더 싸게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뭐 더 싸면 쌀수록 일단 좋은 거니까. 근데 기업은행은 좋은 점이 뭐냐면 기말 배당입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금융지주도 한꺼번에 몰아서 1년치로 보면은 뭐 배당금이 높을 수 있는데요. 분기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
배당락 시점에서 받는 그 금액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은행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기업은행의 배당금 한번 살펴볼게요. 네. 뭐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얘도 한 1,000원 정도 주죠. 네. 기업은행 배당금은 한 1,000원 정도 나옵니다. 배당 수익률이 6.8% 잡혀 있는데요. 어디 봅시다. 배당금을 984원 이렇게 돼 있지만, 네. 얘는 기말로 주니까요. 1,060원 줍니다. 이번에 1,060원. 그래서 이번에 1,060원 배당이면 좋은 편이죠. 얘도 뭐 실적적인 측면은 나쁘지 않고요. 얘는 무엇보다도 든든한 게 뭐냐? 다른 은행은 다 망해도 얘는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주주가 대한민국 정부다. 그러니까 정부가 망하지 않으면 네, 따로 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분 같은 경우도 많지가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60% 정도 되는 거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까지 다 합치면은 거의 한 65%, 70% 가까이 되나요? 68%좀 되는 거고요. 국민연금이 5% 갖고 있고요. 그러면 거의 70% 이상의 네, 주식이 묶여 있는 거죠. 여기 68.5라고 돼 있네요. 네, 그래서 둘이 합치면은 딱 70%, 74%쯤 되네요. 74%쯤 되는 금액 비중이 묶여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배당 노리는 애들이 또 있을 테니까 실제로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이 주식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사놓으면은 꾹 가지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는 중간에 네, 수익이 많이 나서 한번 팔아먹었다가 아직도 못 사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번에는 가격이 오면 좀 살려고요. 자, 주가가 좀 떨어져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계산기 한번 뚫려 볼게요. 자, 1,000원, 1,060원 준다고 했죠. 1,000원으로 계산할게요. 1,000원 배당을 주면 14,290원이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면 7% 정도 배당 나오는 거죠. 7% 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셔도 7% 배당을 받는데 저는 노리는 가격이 얼마냐? 14,000원 아래쪽입니다. 14,000원 아래쪽으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면은 한 7, 8% 배당률이면은 높은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네, 충분히 그쪽으로 공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000원 정도 배당인데 만약에 내가 13,800원에 살 수 있다. 그러면 배당 수익률은 7.2%, 7.3% 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네, 해볼만 하죠. 그 다음에 기말 배당 한꺼번에 땡겨줍니다. 근데 얘는 배당락이 좀 커요. 왜냐면 배당을 많이 주니까. 하지만 회복은 시켜준다는 거. 그래서 가격을 쌀 때 팔아먹어야 됩니다. 저는 여기 10,000원대 정도에 사서 갖고 있었는데 그럼 배당 10%씩 받아먹을 수 있었는데 수익률이 나와가지고 한 20% 나올 때 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네, 지금 못 사고 있어요. 좀 열받고 있는데 어쨌든 네, 다시 사면 되죠. 네, 7% 배당률 노리면서 들어갈 수 있겠고 대신에 은행주들은 수익률은 조금 포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주가가 조금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참고하면서 대응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월달이 가장 쌀 수 있어요. 그래서 고라인대를 잘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우리 금융주주 이것도 나쁘지 않지만 은행주들을 공략하시겠다면 기업은행을 공략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겐 유리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간 배당이기 때문에 그 분기 배당이 아니고 기말 배당이기 때문에 타이밍 잡는 것도 상당히 여유롭고 좋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을 훨씬 더 강력하게 네, 추천드리니까 이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네, 자, 그럼 현대해상 볼게요. 현대해상은 제가 그동안 21년도부터 고배당과 함께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금리 인상 시기에서 보험주들이 좋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매도를 친 네, 그런 종목입니다. 매도를 쳐서 이제 수익을 좀 챙겨놓고 이제 빠져나온 종목이긴 한데 지금 계속 주가 떨어지고 있죠. 네, 근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있잖아요. 배당을 못 주겠다. 배당을 못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진짜 줄지 안 줄지는 얘가 결정하는 거지만 배당을 줄지 안 줄지 알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겠죠. 자, 실제로 얘가 배당을 만약에 주게 되면 어느 정도 주게 되느냐, 자 한번 볼게요. 현대해상 이렇게 보시면 배당률이 7%가 넘네요. 네, 실제로 그렇게 주게 되면. 그리고 예상치가 지금 연간 예상치가 지금 안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보험주들은 실질적으로 뭐 실적적인 측면도 당연히 포함되겠습니다만 잘 안 주는 부분이 좀 있나 봐요. 그다음에 실적에 따라서 들쭉날쭉 하는데 실적이 좀 줄어들었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많이 줬어. 근데 이번에는 실적이 어떻게 되냐면 봅시다. 많이 벌었는데 이번에도 1조 넘게 벌었잖아요. 많이 벌었는데요. 네, 많이 벌었는데 왜 안 준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얘는 지금 제가 주가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사도 되겠는데요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한 2,000원 좀 나온다 생각해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현재 주가가 어떻게 돼요? 24,000원이니까 2,000원 정도 주면은 배당률 좋겠죠.
2,000원 나누기 24,750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8% 배당입니다. 와우, 죽이죠. 그래서 가격 떨어졌을 때 와, 사도 되겠는데 생각했는데 배당을 안 줄 수도 있대. 만약에 배당을 준다고 그러면, 근데 얘도 사실 배당을 안 준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적도 좋게 나왔지, PBR도 낮지, 퍼도 낮지, 지금 유보율은 10,000%가 넘죠. 근데 배당을 왜 안 줘? 이것도 조금 이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배당을 진짜로 안 준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배당을 준다 그러면 이것만큼 지금 좋은 타이밍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이 보험주들은 조금 약세를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글쎄, 이거는 근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접근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조금 시간 두고 살펴보세요. 배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배당 준대더라 하면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그때 사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충분히 지켜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배당을 잘 받아 먹다가 안 줘버린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팔을까 말까 고민할 수 있잖아요. 네, 일단은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되면 배당을 안 준다가 확실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배당 안 줘버리면 외국인들이 여기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관놈들은 미리부터 팔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서, 요거는 네, 진짜 고배당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밀어놓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배당 안 주면은 굳이 갖고 있을 이유는 없는데, 네, 그래도 나는 정들어서 갖고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좀 더 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더 보유하시고요. 그런 거 아니고 신규 접근하셔야 되는 분들은 지금 하지 마시고, 네, 배당금이 결정된 다음에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 보이니까요. 그 부분까지 다 체크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BNK, 네, 금융지주. 요것도 고배당 주잖아요. 배당 많이 줍니다. 근데 중간 배당 줬네? 중간 배당 주면은 배당률이 좀 떨어지죠. 네. 한번 볼게요. BNK, 금융지주. 보시면, 배당 수익률이 4%밖에 안 돼? 지금 가격 대비해서겠죠. 롯데쇼핑이 10% 정도, 국민연금 뭐 등등등 해서 이제 얘네들 들어가 있고요. 배당 수익률은 지난번에 7% 넘었었나 보네요. 네, 연간 수익률 한번 살펴볼게요. 수익률은 계속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네요. 올해도 괜찮았고요. 분기 배당은, 분기 실적은 보시니까, 괜찮네요. 이미 많이 달성했는데, 연간 실적 달성한 것 같은데, 네, 충분히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작년보다도 잘했기 때문에 배당금이 이번엔 680원 정도. 네, 얘도 지금 실적에 따라서 배당금이 변하네요. 그죠? 실적이 나쁠 때는 배당금이 줄었다가 좋을 때는 좀 늘었다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조 원 넘게 또는 이제 작년보다 좋게 나오기 때문에 배당금이 680원 정도 나올 것이다. 또 실적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네, 750원, 830원 증가할 것이다. 684원이면 역대급으로 많긴 합니다. 네, 근데 분기 배당을 줬다는 얘기지. 200원 줬어요. 그러면 484원이 남았겠죠? 네. 484원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484원이면 계산 딱 때려봐도 아시겠죠? 네. 지금 10.2 만원이니까 480원? 네, 그러면 4.8% 배당. 좀 애매하죠? 네, 여기 뭐 7,000원대였다 그러면은 배당금이 뭐 5% 넘어서 한 6% 나오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거 조금 애매한데 라는 느낌이, 물론 4% 이상이면 고배당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배당금 이슈가 있으면 또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추세를 일단 따라가서 봅시다. 9,500원 정도까지 한번 낮춰준다면 이 추세에 대한 부분들 보고서 대응할 수 있겠죠. 여기서 지지가 나오면 반등 포인트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따라 들어가시면은 그래도 배당률이 9,500원까지 오면은 5% 넘을 거 아니에요. 자, 그 정도면은 나름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지 반등 여부 보고 매수 접근하는 거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 보이고, 고점에서 하신 분들 아니시면 네, 특별하게 손해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추세적인 부분도 계속 네, 지지선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 타이밍은 아닙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 홀딩,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9,500원 정도면 배당과 추세 둘 다 대응하기는 괜찮아 보인다. 네, 그 정도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볼게요. 네, 480원 정도로 계산했을 때 9,500원 정도면
5%. 네, 5% 배당이면 괜찮아요. 네, 5% 정도면 괜찮고, 또 중간 배당까지 노리고 내년까지 쭉 보실 분들은 더 길게 보셔도 되는 거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는데, 금융주 섹터가, 네, 금리 인하 시기에도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는, 그거는 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 대한 배당금,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가셔야 되는 거고, 얘는 실적에 따라서 배당금이 변화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내년도의 실적이 예상대로 좋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좀 곤란할 수도 있다는 거, 이 정도까지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한국 자산신탁. 요거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고, 얘도 지금 3월 배당이군요. 네, 3월 배당이고, 볼게요. 얘도 금융 쪽에 속한가 봅니다. 한국 자산신탁. 볼게요. 배당률이 7%가 넘네. 괜찮네요. 네. 괜찮고요. 이 정도면 좋습니다. MDM이라는 곳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은 7%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거고요. 자, 실적에 대한 부분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냐면 얘네들은 공기업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는데, 실적이 올해는 조금 줄었네요. 내년부터는 조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배당금이 그러면은 얘네들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나가야 되겠죠. 220원씩 그냥 찍혀 있고요. 분기배당을 줬단 말이죠. 네, 분기배당 안 주네요. 기말로 다 쳐주네요. 그러면은 220원 그대로 꽂아서 보시면 되겠는데, 한국자산신탁이 아까 얼마였죠? 2,800원밖에 안 하는데요. 220원이면 괜찮습니다. 220원 나누기 2,900원 잡아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7.6%. 와, 좋으네요. 배당금. 근데 문제는 뭐냐? 추세가 지랄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배당 투자를 하면서 길게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한번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한번 정리했다가 또 떨어지면 또 사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가시는 게 맞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종목은 배당만 노리고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7%대 배당이고요. 뭐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흔들리거나 그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들어가서 배당금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수익률 바라시면 안 되겠죠. 수익률은 크게 나타나기 어렵겠고,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튀는 경우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네, 쉽게 만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배당량 포인트는 보통 6, 7% 정도 빠진 거 보니까 한 8% 이상 네, 배당금을 노리고 들어가시는 것이 유리해 보이고요. 배당량 이후에 회복이 잘 안 돼요. 네, 그 부분도 한 번씩 체크하세요. 배당 이후에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을 받아야 되는데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주가가 회복이 안 돼 라고 하면은 그것도 약간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배당락 전에 고배당주라 해가지고 주가 올라갈 때 있죠.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럴 때 팔아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보면은 아래쪽에서 한 20% 25%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7% 배당 포기하고 20% 정도 수익률 전후에서 그냥 차익 실현 들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배당락 이후에 주가 회복이 잘 안 되면 가지고 있으면은 손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시점 공략 포인트 들어가시면 배당 기준일 전에 주가 올라갔을 때 팔아먹는다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배당까지 받고 그냥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번 배당 기준일 전에 한번 올라가는 포인트 나타날 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죠?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신규 조건은 매수해도 괜찮으나 이 배당락 전에 매도하는 그 기술들을 한 번씩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3월달 종목들도 봤는데 이 3월달 종목들에 대한 또는 고배당 종목들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또 1월달에 특강이 있잖아요. 1월 14일부터 시작되는 특강에 이 항목을 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3월 고배당 종목들 어떻게 공략하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들 또 필요하신 분들은 특강도 또 잘 살펴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 고배당주인가 따져봐야 되는 주식들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자, 잘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주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